광고 대행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service.ampm.co.kr에서 디지털 광고 우수 자리를 살펴보고 bid.ampm.co.kr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제안 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광고, AMPM 글로벌과 함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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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의 김정아 마케터이고요. 네, 저는 같은 팀의 최조원 마케터입니다. 네. 와.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뷰티 업종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좀 가져와 봤는데, 저희는 좀 항상 이렇게 스킨케어, 뷰티 뭐 이쪽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쪽 주제를 좀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죠. 저희가 뷰티 업종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 느낌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뷰티 쪽이 시장이 너무 커지고 맞아요. 온라인 광고도 뷰티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하는 맞아요. 광고가. 근데 모든 뷰티 업종이 같은 업종이라도 같은 광고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제 또 그 브랜드의 상황이나 인지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먼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매체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 매체. 잠시만요. 네. 이 정도면 괜찮겠죠? 매체. 첫 번째는 매체 부분. 네. 이제 같은 뷰티 업종이라도 이제 브랜드의 주요 고객층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20, 30대일 수도 있고 40, 50대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매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내 브랜드에 맞는 매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네. 크게 두 가지 먼저 조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뷰티 업종은 첫 번째는 브랜드가 설립된 지 오래되어서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는 업체, 그래서 브랜딩보다는 판매량이나 퍼포먼스에 초점이 되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중기 정도 돼서 이제 초기는 아닌 거죠. 아무튼. 네. 그래서 퍼포먼스 목적. 퍼포먼스 좀 더 강한 거. 네. 두 번째는 신규 이제 막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로 브랜딩이 초점이 되는 브랜드. 네, 이렇게 두 가지부터 너무 다르니까 광고를 시작하는 것부터 너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이제 이 두 가지 업체가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진행해야 할지 먼저 매체별의 특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노출에 특화된 매체가 있고 일단은 이건 넣어두고 사실 저희가 진짜 여러 가지 좀 지표가 있잖아요. 네. 퍼포먼스 목적이라고 하면은 진짜 여러 지표들 중에서도 이제 전환이 될 네. 거고 저희가 좀 그 값으로 잡는 게 그리고 뭐 브랜딩이나 이런 게 중점적으로 보려면은 얼마나 우리 광고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됐는지 노출이 됐는지 요거를 좀 목적으로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번에 어떤 기획전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는 좀 유입을 많이 시키는 좀 트래픽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클릭을 위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노출 요 각 지표에 따른 이제 매체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럼 노출에 네. 대해서 우선 노출. 네, 얘기를 해보자면 네. 노출량은 이제 노출에 특화된 매체로는 이제 제휴되어 있는 지면이 많은 매체를 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네트워크 배너 네. 그리고 영상이 만약에 있다면 영상으로 가장 많은 노출을 가져올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면을 많은 매체 활용. 굿. 네. 두 번째는 유입이 특화되어 있는 매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트워크 배너를 활용을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입량을 늘려서 모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배너 여기서도 네트워크 배너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약간 네트워크 배너 중에서도 네. 뭐 그것도 뭐 물론 유입도 유입이지만 좀 보시면은 일부 매체에서는 이제 아이커버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팍 뜨는 네. 그런 이제 광고가 있잖아요. 화면 한 화면을 완전히 메꿔버리는 그런 광고 이런 거 좀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는 이제 타겟을 또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유입에도 노출뿐만 아니라 유입에도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환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로 이제 리타게팅 활용에 네, 특화된 네, 매체인데 이제 전환은 특히 그 사용자의 의도가 명확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검색 광고를 제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 광고. 검색 광고. 네 맞아요. 검색 광고도 좋고 리타게팅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리타게팅이면은 사실 저희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메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메타. 사실 검색 광고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저희가 뭐 진행하는 키워드나 소재와 이 랜딩 페이지 내 상품과 이 모든 것들이 딱 일직선에 맞아 떨어지면은 사실 굉장히 클릭률이나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매체잖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저희의 니즈가 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 필요한 걸 검색을 했을 때 딱 들어가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게 좀 체계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둘 다 좀 높을 수 있는 매체인데 사실 이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좀 틀어지면은 네. 뭐 예를 들어 클릭률은 높은데 전환이 엄청 낮다거나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저희 CPC는 굉장히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즘 어떤 시장이든 CPC는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추천을 드리는 게 메타죠.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CPC를 얼마든지 좀 낮출 수가 있다 보니까 검색 광고에 비해서 우리의 만약에 뭐 노출량이 목적이거나 뭐라고 할 시에는 저희가 어떤 타겟을 가지고 어떤 지면을 가지고 뭐 얼마나 어떤 소재로 좀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이 CPC가 굉장히 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사실 저희를 이제 진열대에 저희 상품을 놓고 누군가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전단지 형태의 메타 광고를 좀 많이 좀 진행을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타가 또 2030 여성들이 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업체가 주요 고객이 20, 30대 여성이라면 더 메타를 활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약간 내가 원하는 게 네. 유입이면 이런 광고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타깃별로 어떤 매체가 효과적일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타겟별 매체 선정? 이제 유튜브 가장 동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정말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연령과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다 맞아요. 보고 있는 그런 네. 플랫폼이에요. 네, 맞아요. 이 영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유튜브는 활용을 하면 좋은 플랫폼인 것 같고 또 카카오톡 역시 연령 불문하고 국민 대다수가 다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용률이 굉장히 좀 높긴 하죠. 맞아요. 진짜 메가 트래픽이라고 저희가 진짜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정하대리님께서도 진행해보셔서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좀 뭐랄까 효율이 좋은 쪽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완전 전환 목적이다, 전환 매출액, 우리는 매출 증대가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는 보통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잖아요. 맞아요. 딱 진짜 뭐 채널 활성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데 입점해 있는데 뭐 이쪽으로 랜딩을 걸고 싶다던가 요 기획전 동안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30에 특화되어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인 메타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네이버 밴드
매체가 있는데 이렇게 매체별로 주요 고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매체별 특성도 잘 파악해서 우리가 가진 브랜드의 이미지와 어떤 매체가 잘 맞는지 파악해서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보통 이제 광고주분들 이제 제안이나 아니면 네. 추가적으로 뭐 다른 매체 추가 제안 뭐 이런 것들을 나갈 때 좀 이런 걸 많이 고려해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뭐 타겟이 아마 달라질 테니까 아니면 상품별로 타겟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보통은 타겟들을 가장 처음에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김지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하셨는데 이제 봤네. 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매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소재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뷰티 업종이 네. 가장 중요한 게 소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 매체를 선정했으면은 네. 사실 이 매체들 다 저희가 우선은 물론 당연히 더 많은 매체들을 실제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네. 우선적으로 지금 타겟별이랑 뭐 아니면은 뭐 노출, 유입, 전환처럼 이런 것들 별로의 좀 매체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요거는 해드린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매체들을 선정하고 근데 보통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검색 광고 쪽 위주가 아니라 대부분은 사실 거의 DA 쪽 위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단지를 뿌리는 매체다 보니까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재에 따라서 뭐 클릭률이 될 수도 있지만 전환율까지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재는 이제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미지랑 문구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영상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소재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칠 수 그냥 이렇게 쓱쓱 보다가 지나칠 수 없는 소재를 기획을 하고 아니면 공감이나 사람들의 공감과 끌리는 소재를 기획을 하면 이제 광고라는 걸 알아도 사람들이 또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광고인 걸 다 알아도 후기 무조건 찾아보고 이게 광고랄지라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후기조차 광고로 만들어진 거일지라도 맞아요. 저는 좀 믿고 사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후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음. 광고라도 있는 맞아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소재를 이용해서 구매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소재를 기획하기 위해서도 브랜드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우리의 제품이 만약 신제품을 출시해서 이 제품을 브랜딩해야 할 때 약간 주력 상품으로 우리의 브랜드를 홍보할 때는 어떤 소재를 이용을 해야 할지. 신제품이나 주력 제품으로. 네. 네. 아니다. 네. 브랜딩을 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맞아요. 이 브랜딩 목적이신 거죠? 맞아요. 이 두 개를 나눠볼까요? 네. 신제품이랑 주력 네. 제품. 이제 두 번째는 네. 브랜드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제 주력 음. 제품이 있으니까. 네. 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 신제품으로 이제 우리 브랜드를 브랜딩할 때 기존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신규 타겟을 확보할 때 만약에 소재가 1+1 할인 행사, 네. 50% 할인 이벤트, 신제품의 광고 소재가 이런 문구가 있다면 네. 어떨까요? 저 같으면은 네. 물론 사실 근데 이런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 저희도 보통 광고주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이런 이씨 업종들 뭐 브랜드가 있는 그런 의류든 뷰티든 이렇게 할인을 거의 매달 사실 진행은 하고 있어요. 네. 그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목적 자체가 어떠한 브랜딩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신제품을 조금 더 출시했다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함이 먼저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서브 문구로 이제 들어가도 괜찮고 네. 조금 더 이런 것만 녹이는 게 아니라 좀 이런 파격적인 거랑 플러스해서 저희의 좀 기본적인 저희 상품 자체의 좀 소구, 우리 상품이 좀 잡아가고 싶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녹여볼 것 같기는 해요, 소재에. 맞아요. 저도 약간 처음 보는 제품인데 원 플러스 원 행사, 50% 할인 행사는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네. 처음 보는 상품이면 구매까지는 맞아요. 잘 가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들어갔다 나오죠, 사실. 네, 맞아요. 어떤 제품인지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색조 화장품이 아니라 그런 크림이나 뭐 이런 그런 제품이라면 더더욱 그 후기들을 더 많이 보고 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맞아요. 네. 이런 신제품일 때 이런 이벤트성 문구보다는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잘 맞다. 예를 들면 건성 피부에 적합한 뭐 제품이다. 네. 여드름에 적합한 제품이다. 라는 정보성 문구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X. 그리고 정보성. 정보성 문구. 강조. 네. 네. 그리고 주력 제품일 때 오히려 원 플러스 원 50% 할인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동일한 생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실 이런 거는 좀 이미 기존에 쓰시던 고객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하실 때 이때는 좀 이 주력 제품은 진행을 하시다가 평소에 이제 상시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요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이벤트를 좀 빡 강조를 해서 좀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벤트 강조. 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선 구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재를. 저. 네, 그럼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식으로 소재를 기획하면 좋을지 네 가지 조건을 한번 가져왔는데 네. 근데 첫 번째는 실제 유저들의 리뷰를 활용한 소재. 리뷰 활용. 네. 두 번째는 네.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활용한 소재. 세 번째는 이제 제품별로 특성에 맞는 문구랑 이미지를 활용한 소재. 이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성. 네 번째는 특정 타겟만을 위한 소재. 이렇게 네 가지를 기획을 해보면 소재를 기획하는 데 더 수월하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소재를 활용하면 좋을지 쉽게 더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리뷰 활용인데요. 네. 이제 사람들이 실제 유저들이 우리 브랜드를 사용해보고 남긴 후기들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그 소재 자체의 리뷰를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제 책이 나올 뻔했어요. 여기 사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뷰티 업종 특히 뷰티 업종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좀 활용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어떠한 뭐 방식, 어떠한 구조의 좀 소재를 활용을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도 리뷰 같은 것들을 같이 녹여냈을 때가 반응이 가장 좋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뭐 이거는 클릭도 클릭이지만 전환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잘 직결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소재 뭐 광고 이제 뜨시는 거를 보고 나서 구매를 할 때 좀 클릭을 먼저 할 때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러블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러블 하면은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냥 단순 피부 관리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통 트러블 있는 사람들이 또 관심 있는 거는 단순 스킨케어가 아니라 커버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가 났을 때 이걸 빨리 낫게 해야지 뭐 피부과 가고 아니면 뭐 스킨케어에 더 신경 쓰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이들이 예민한 부분은 이 잡티를 평소에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잘 가릴 수 있냐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 컨실러로 이제 좀 그 소구를 좀 잡아보자면 컨실러 이거 쓴 뒤로는 뭐 컨실러 안 쓰고 다닌다 아니면은 뭐 이거 쓴 뒤로는 저 선크림만 바르고 다녀요 라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걸 봤어요. 근데 저희가 마침 그때 트러블이 있었어요. 트러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뭐 컨실러 없이도 뭐 이제 다니게 됐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는 쿠션을 덜 바르다 보니까 쿠션 값까지 줄었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거를 보고 저희가 훅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이런 실제 리뷰가 저희가 딱 그 랜딩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런 비슷한 종류의 리뷰들이 실제로 랜딩 페이지까지 있으면 저희가 그 리뷰들을 보고 완전 구매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뭐 진행을 했을 때도 진짜 그랬었고 네, 저희가 소비자의 입장에 생각을 했을 때도 좀 이거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좀 네, 이거는 애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특히나 뷰티 업종은 더 네. 리뷰를 꼭 찾아보고 구매까지 가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 후기를 안 보고 사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막 진짜 아까 정아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색조 화장품이어서 그냥 뭐 유리알 틴트라던가 아니면 무슨 립스틱이라던가 뭐 아니면 섀도우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한 제품만 쓰는 게 아니고 한 색깔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저희가 예쁘면 그냥 산단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후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사실 물론 후기 중요하죠. 후기 맞아요. 중요한데 예쁘고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영상 소재들이나 그런 이미지 소재들을 좀 활용을 하시고 안에 좀 랜딩 페이지 내 리뷰도 어느 정도는만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굳이 2차 검색까지는 하지 않고 유튜브 정도는 쳐볼 것 같아요. 발색샷을 한 번 더 보려고. 근데 그런 것만 잘 되어 있다면은 이 경로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킨케어 제품보다는 확실히 이런 색조 제품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경로가 조금 더 단순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네.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건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라고 하시죠? 컨실러.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 쓰고 난 뒤로는 컨실러 안 써요. 네, 라던가 맞아요. 컨실러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이런 문구. 맞아요. 그런 게 이번에 과장 네. 자극적인 표현에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맞아요. 사실 선배님께서 말씀 딱 하셨을 네. 때 살짝 궁금했어요. 근데 약간 샀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눌러봤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거길래 네. 컨실러가 필요가 없을까? 어떤 거길래 네. 쿠션 값을 아껴준다는 네. 걸까? 저는 이런 거? 눌러봤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좀 근데 진짜 네. 이런 사실 문구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네. 사실 이거를 저희가 좀 기획할 때 가장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실 요 두 개 사이에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뷰도 활용하면서 좀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좋기는 한데 뭐랄까 저희가 이제 종종 소재들 메타도 그렇고 특히 GFA 같은 경우는 완전 그렇고 이런 매체들이 좀 카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긴 하잖아요. 네.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러면은 반려가 나거든요. 이제 소재를 저희가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카피라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뭐 컨실러가 따로 필요 없어요 라는 그런 간접적인 문구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진짜 트러블 며칠 안에 일주일 만에 삭제해드려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삭제, 뭐 싹 지워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반려가 나기 쉬운 그런 카피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나름 자극적이고 과장되면서도 좀 직접적이지 않고 좀 돌려서 하지만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 훅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렵다.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네. 이제 좀 찾아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마케터라는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좀 똑같은 고민을 했다면 나는 어떤 것에 좀 반응을 했을까에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소재 디자인 같은 것도 있겠지만 뭐 가독성 부분에서 근데
디자인 부분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카피가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에비킴님이 너무 좋은 카피라이팅이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매고 있기는 하죠. 맞아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제품별 특성에 맞는 특성을 활용하는 건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게 이제 기초 제품이랑 색조 제품으로 나눠 보면 기초 제품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피부 타입이 맞는지 피부 타입도 다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제품별 특성을 활용한 진성 피부, 건성 피부 뭐 이런 식으로도 문구를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색조 상품은 오히려 그런 문구보다는 정말 영상으로 확 어떤 색깔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에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피부 타입을 아니면은 색 효과 아니면은 사실 색조 화장품은 발색력? 발색력? 그리고 색조 상품 같은 경우는 단순 문구 이미지보다는 영상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오히려 그리고 기초 제품들은 사실 바르고 바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며칠 지났을 때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내가 이 정도 트러블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정보성?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 보통은 사실 저희가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영상 소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긴 하잖아요. 네. 특히 색조 화장품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그냥 배너보다는 사실 조금 더 집중도가 있는 게 뭐 움직이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스킨케어 같은 건 사실 뭐 발색력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사실 제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정환님 대리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이게 1일차, 뭐 2일차, 3일차, 4일차 뭐 이런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좀 촉촉함이 USP인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좀 얼마나 촉촉하고 탱글탱글한지를 좀 이렇게 바르는 걸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확대를 해서. 근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좀 많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소재가 많이 반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사실 비포 앤 애프터 소재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특히 메타에서도 그렇고 GF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더 돌려서 이렇게 할지 그거를 하는 것 같아요. 소재 검수를 뭐 계속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1일차, 뭐 2일차, 뭐 3일차, 뭐 4일차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늘려서 좀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해서 이 소재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소재들에서 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를 많이 먹기는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타깃만을 위한 소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소재 자체가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이제 만약에 우리의 제품이 되게 저렴하고 10,000원, 20,000원대고 브랜드의 모델도 10대, 20대의 젊은 인플루언서가 모델이라면 문구 자체를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문구 이제 아니면 그 모델을 지칭해서 누구도 사용하는 립스틱 땡땡땡 립스틱 땡땡땡도 써보고 극찬한 립스틱 립스틱 아니면 아무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저희가 사용하긴 하는데 아니면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모델분들이 즉 우리의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면 약간 좀 사실 근데 가장 저희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더더욱 좀 괜찮은 게 이분을 내세움으로써
저희 제품의 어떤 저희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도 좀 강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불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특정 타겟한테서 전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분들의 뭐 팔로워 자체가 10대, 20대들이 주로 팔로워하는 아니 20대, 30대들이 팔로워하는 그런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게 좀 전환율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 카피를 좀 사용했을 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실제로 사용한다는 립스틱. 저도 막 실제로 이거 광고 보다가 사서 써보다가 이제 이번에 광고 들어와서 맡게 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시작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믿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좀 잡아갈 수 있어서 매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재 부분도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 브랜드를 예시로 저희가 네. 어떤 매체부터 어떤 소재를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팅을 갔다 왔잖아요. 아, 네, 미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브랜드의 특성을 한번 활용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은 일단은 그 브랜드의 특징은 이제 2030 세대의 맞아요. 젊은 브랜드였고 일단 타겟이 2030 네, 그리고 2030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은 신규 업체였습니다. 맞아요. 신생. 약간 국내에서는 조금 신규였죠. 여기가. 맞아요. 해외에서는 많이 인지도가 있었는데 국내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업체지 않았어요. 약간 스킨케어 업체긴 한데 네. 좀 클린 뷰티, 더마, 그쵸. 맞아요. 이런 라인이었습니다. 약간 비건 이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 이건 스킨케어. 그리고 주력 제품이 딱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현재로서의 주력 제품이 선크. 맞아요. 선케어 제품이었죠. 네. 그럼 이런 브랜드라면 우리는 어떤 매체를 먼저 선정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체 선정하는 기준에서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네. 위에 같이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매체 선정. 우선 제가 봤을 때 사실 예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뭐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600 미만이라고 한다면 500, 600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저는 초기 매체라고 할게요. 네. 사실 브랜딩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브랜딩을 처음 시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광고비 자체를 많이 투여하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리스크도 너무 크고 물론 브랜드별로 이건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저희는 보편적인 상황에 맞춰서 초기 매체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매체라고 한다면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일단은 네이버 검색 광고랑 메타 이렇게 좀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사실 근데 비중 자체는 메타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은 메타에 조금 더 많이 힘을 실어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냥 거들 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브랜드들이 뭐 초기에 처음 광고 집행하자마자부터 이제 뭐 우리는 목표 로아스가 300%, 400%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네. 물론 저희가 뭐 판촉 목적으로 한다면은 물론 이제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는 있겠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빠르게 일단 리뷰를 급한 대로 쌓아서 뭐 공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아예 그냥 바이럴 쪽으로만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 네.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만약에 이 브랜드 자체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체 추천을 하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목적 자체는 브랜딩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 좀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그냥 최소한의 노출만을 할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자사모 저희 뭐 브랜드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뭐 노출될 수 있는, 파워링크에서 최소한이라도 노출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만 이제 집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메타 쪽으로 집행을 해서 좀 일단은 우리 이제 브랜드 인지도 자체를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최대한 도달량을 좀 확보하는, 노출량을 증대시키고 그런 좀 목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검색 광고가 주가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인지도가 아직 낮다 보니까 사실 유입되는 게 오히려 너무 없어서 광고가 맞아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메타에서 이제 유입되는 고객들이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나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자기가 검색해보고 거기서 이제 구매를 검색 광고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뒤에 집중. 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걸 봤었어요. 약간 유입을 위해서 네. 그냥 네트워크 배너 같은 CPC 싼 매체들 있잖아요. 그냥 네. 오로지 일단 유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배너를 활용한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네트워크 배너는 네.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 네트워크 배너를 사실 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랄까, 사실 네트워크 배너 할 바에는 조금 더 비용을 조금만 더 이렇게 메타 쪽에 차라리 투여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네트워크 배너는 정말 약간 뿌리기 모두에게 네. 해서 오히려 광고비를 낭비하는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싸긴 하지만 다른 매체들에 비해 CPC가 훨씬 싸지만 맞아요. 거기서 또 빠져나가는 돈이 오히려 진성 고객을 확보하는데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래서 네트워크 배너는 사실 거의 집행을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광고주분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제품 자체가, 그리고 좀 핏 자체가 저는 좀 더 메타에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트워크 배너보다는. 그래서 뭐 그래서 예전에 진행을 했을 때 네트워크 배너가 괜찮았던 사례는 딱 한 곳 정도가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타겟이었어요. 남성분들인데 좀 연령대가 있으신 30에서 50 요때 타겟, 남성 타겟이 주 타겟층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핏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네트워크 배너 지면 쪽을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근데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집행하기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도 너무나도 괜찮게 나왔어서, 그래서 여기 업체는 아직까지도 이쪽 모비온이랑 에이디안 이쪽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뷰티 업종은 네. 오히려 그런 네트워크 배너 쪽보다는 네. 네이버의 메인 지면에서 많이 네.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이버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연령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메타를 들고 가고, 네. 그리고 사실 네트워크 배너를 아예 막 안 좋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진행할 때 보통 서브 매체로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서브 매체로 무조건, 주력으로 할 때는 무조건 저는 메타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뭐 부가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면에 있는 타겟들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쇼핑 라이브 같은 걸 진행해서 좀 단기간에 좀 빠르게 트래픽을 좀 모아야 한다라고 할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배너 쪽을 사용했을 때는 이때는 좀 유입량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재 부분은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지 네. 얘기를 해보면, 네. 아까 4가지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제품이 선케어이니까 제품별로 특성에 맞는 문구와 이미지. 우선은 제품.
선케어를 가지고 일단은 인지도가 낮으니까 리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패스를 하고 네. 두 번째는 과장된 표현이었는데 네. 과장된 표현 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선케어로 선크림?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소재 생각할 때 좀 네. 제가 써봤던 경험을 좀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선크림을 쓸 때 보통 어떤 점에서 주로 불편함을 느꼈는지 음. 어떤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지 아니면은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선크림 중에 어떤 제품의 그 어떤 부분이 좀 좋았는지 그 좋았던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도 되게 제형이 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선크림을 바를 때 저 목이 왜 이렇게 쉬었죠? 죄송합니다. 말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바를 때 선크림만 바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화장 밑에 이제 기초 제품 깔고 위에 선크림을 무조건 깔고 그리고 위에 화장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가장 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은 저는 화장 밀림이었어요. 저는 일단 한 가지씩 저희 말해볼까요? 저희는 왜 이렇게 저 신났죠? 저는 솔직히 소재 네네. 문구 짤 때가 좀 제일 신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화장 밀림? 네, 뭐 그냥 우리 제품 USB 부분으로 본다면 약간 요런 거? 이런 거 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선크림을 진짜 안 바르거든요. 네, 저 진짜요? 평소에 아예 안 발라요. 엄청 선크림을. 하시는데 안 바르세요? 제 되게 까맣게 나와요 지금. 아무튼 네. 아무튼 제가 진짜 안 바르는데 네네. 저는 그때만 발랐거든요. 학창 시절 체육 시간에 이후로 선크림을 끊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그 학창 시절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되잖아요. 맨날 네. 약 밖에 나가서 맞아요. 뛰고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때마다 항상 불편했던 게 저는 눈이 너무 시렸어요. 선크림이. 저 이런 선크림도 네. 저희 사실 주기적으로 좀 바꾸기는 하잖아요. 네. 왜냐면 뭐 좋은 거 나왔다고 하면 사실 저는 여름철 뭐 2년에 한 번 걸로는 다른 거 한번 써보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눈시림 좀 한 번 느낀 적 있는 것 같아요. 광고 보고 잘못 썼는데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눈시림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버렸던 걸로 기억을 아니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싼 걸 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약간 성능이 별로 안 좋지 않았어요. 네. 성분이. 네. 웃겨 죽을 것 같아. 아무튼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하얘지고 싶어서 저는 오히려 백탄 편상이 좋았거든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아니 백탁 현상 이거 좋아하셨어요? 네. 아니, 맞아. 저는 이게 좀 안 좀 좋게 그러니까 좀 더러워 보이는지 몰랐어요. 아. 그냥 하얘지니까. 그냥 하얘지면 네. 일단 뜨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좋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거 약간 특정 타깃만을 위한 소재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약간 그러니까 백탁 백탁 현상이 현상이요? 있다보다는 놀래라. 약간 백탁 현상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얘지는 선크림?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자연스럽게 미백 효과도 나면서 이제 로션처럼 눈시림 없이 촉촉한 선크림. 그러면 저는 네.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선크림만 바르고 요즘 출근할 때 아니면 등교할 때 학교 갈 때 네. 쿠션 안 발라요. 약간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노파데 선크림. 그런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거 소재는 조금 근데 이건 많이 쓰잖아요, 사실. 노파데 선크림이란 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칭할 때 많이 이렇게 하곤 하니까 카피를 짜본다면은 그럴 것 같아요. 쿠션, 파운데이션 필요 없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 안 밀리는 거, 뭐 눈시림 없는 거, 네. 또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촉촉함 같은 거는 이미 이게 되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에 사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에비킴님 아직까지 봐주고 네.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거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네. 여기 이미 촉촉함이랑 흡수력, 네, 이건 이미 있는 거니까 됐고, 이거는 이제 뭐 커버력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약간 비비크림 네. 약간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대체할 수 있는 커버력이나 미백, 토너이라고 하죠. 토너 효과 이미 들어간 걸 테니까. 브랜드 출시 준비 중인데 너무 좋은 정보들 배워갑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요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셔도 네, 저희가 그러면 편하게 아무래도 업체명 이제 공개하시고 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저희가 특히 선크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경계선에 있기는 한데 파운데이션이랑 스킨케어 요 저는 사이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선크림은.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리 뭐 우리가 커버할 때나 아니면은 뭐 기능성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좀 성분도 좀 많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성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보통 저희가 이런 성분에 가장 민감한 타겟이 어딜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기 아니면은 임산부, 임신하신 분들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도 안심하고 사용하는 선크림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엄마랑 아이랑 같이 쓴다. 이름 묶으면 엄마들은 무조건 살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성분 때문이라도 뭐 엄마가 쓰는 화장품도 별개로 있고 아이가 쓰는 것도 이제 별개로 이제 그런 스킨케어 제품 좀 분리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지출도 2배로 되고 하는데 저희도 물론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아이가 써도 된다라고 할 정도면은 성분에 거의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엄마랑 아이랑 같이 써도 된다고? 그럼 이거 하나 사봐야지? 라고 해서 이런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엄마들한테는 후킹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사실 이게 스킨케어에만 좀 국한되지는 않고 샴푸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바디 케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몸에 좀 바르는 네. 몸에 닿는 것들은 사실 거의 모든 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초이상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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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가 네.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이렇게 좀 커피 만드는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네. 좀 이거를 드렸고, 근데 시간이 벌써 54분. 54분이네요. 이제 퇴근해야죠. 저희. 그것도 맞고 네.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들을 만약에 남겨주셨으면은 네. 저희가 좀 더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눠봤을 텐데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 딱 1분만 기다려보고 네. 네, 질문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좀 네. 하고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뷰티, 그중에서도 좀 뷰티 스킨케어? 네,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퇴근 못해요. 사실 퇴근 못합니다. 퇴근 못하고 업무 마무리하고 네. 퇴근해봐야죠. 네, 그러면 우선은 더 이상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에비킴님 들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최조원 김정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